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병재 씨가 의식을 찾은 것입니다. 그날의 진실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날 왜 강순자 씨 집에 갔어요? 저기 도와주러 들어간 거예요. 돕다니요. 그러니까 그게 늦은 밤 술 한 잔 걸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느낌이 싸한데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싶더라고. 아니나 달라 덩치 큰 놈이 순자 씨한테 달려드는데 누구야? 아씨. 괴한이 순자 씨를 해코지 하려다 자신의 등장에 당황했는지 자신의 배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는데 덕분에 순자 씨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병재 씨는 큰 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예. 과연 병재 씨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날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온 병재 씨. 저놈이에요.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죽다 살아났어. 야, 이 강간범아, 너는 죽어야 돼. 이 강간범아, 너는 죽어야 돼. 저기 형사님, 이놈이 순자 씨를 덮치려고 한 걸 제가 막은 거예요. 이 나쁜 놈. 자, 놓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순자 씨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병재 씨를 다치게 한 사람이 바로 상식 씨라고요? 그런데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병재 씨를 위협하는 상식. 상식 씨,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칼에 찔리더니 기억을 쌈 싸드셨나 봐요. 뭐가 어째? 네가 먼저 터셨잖아요, 이 도둑놈아. 무슨 소리야? 누가 도둑이야? 이 날강도야. 금고에 먼저 손 댄 게 누구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서로가 서로를 도둑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는 네가 먼저 땄잖아. 병재 씨, 순자 씨 도와주러 갔다가 다쳤다는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두 도둑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잠금 장치가 허술한 순자 씨네 가게는 이 동네 좀도둑들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금고까지 열어가며 푼돈 챙겨가는 건 다반사. 아이고, 얼마나 챙겼는지 주머니 안이 동전으로 두둑합니다. 나가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닌가? 입이 아주 귀에 걸렸습니다. 좀도둑의 종류도 가지가지. 제 집 냉장고 마냥 소주를 가져가는 사람까지 밤새 순자 씨네 가게를 들락거렸는데요. 그럼 순자 씨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장사 준비를 하기 위해 일어난 순자 씨. 금고부터 확인을 해보는데 동전 몇 개 없었는데 그걸로 담배값이나 하겠냐? 내일은 1,000원짜리라도 좀 넣어줘야겠다.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적었다며 미안해하는 순자 씨. 어차피 이웃들이니 알고도 모른 척 해왔던 것입니다. 두 병이 피네. 어젯밤부터 왔다 갔구만. 세상에 순자 씨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지금 문 열어? 좋은 아침.
아니 아직도 자물쇠 안 바꿨어? 맨날 도둑 뜬다며. 에이 뭐 그래봤자 담배 소주값이지 뭐. 그리고 난 돈 많이 벌어서 어디 쓸 데도 없어. 아이고 그러다 큰 코 다치지. 문 닫아서 좀 자려. 알았어. 들어가. 오히려 이웃들이 더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얼마 전 상식이 손자신의 전등을 갈아주기 위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당시가 네. 전등 갈았으면 이제 열쇠고리 좀 고쳐놔. 응, 맞단 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병재. 이 집 문고리가 시원치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식이 역시 문고리가 헐겁다는 걸 알고 나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어김없이 밤이 찾아오 이 어둠 속에 자신의 검은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칼로 손쉽게 순자 씨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남자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 씨에게 다가가 깊이 잠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완전 꼴떡이네 이제.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검은 마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병재였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곳을 털려다 마주친 두 사람. 뭐야? 이 손 먹냐? 야 도둑놈아, 내가 먼저 왔다고? 누가 누굴 보고 도둑놈이래? 내가 먼저 찜했어. 서로 먼저 금고문을 열겠다고 육탄절 벌이게 되는데요. 금고를 향해 돌진하는 병재, 그리고 그런 병재를 제압하는 상식.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 상식이 문을 따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칼로 그만 병재의 복부를 찌르고 맙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금고에 돈은 손도 못 대보고 도망쳤던 것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경찰서에서 만나 서로 남탓하기 바쁜 두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아니지? 그냥 딱 10만 원만 빼가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누님은 돈 쓸 데도 없잖아요. 뭐? 씨는 석 씨에게 칼을 휘두른 범인이 자신과 가까운 이웃 씨라는 사실에 경악하게 됩니다. 씨는 사건 직후 피가 묻은 옷을 버리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꼬리가 잡혔는데요. 이전에 동동정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이를 집중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씨에게는 강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흉기에 찔린 씨는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이고 이 검은 머리 짐승들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손자 씨에게는 먼데 있는 피부치보다 더 소중하고 가까웠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물을 손에 넣으려다 다정한 이웃을 잃어버린 두 사람. 좋은 이웃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깨달았기 바랍니다.